저녁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반찬은 깔끔하고 국은 뜨끈하고 채소가 넉넉합니다. 오늘은 고기 안 먹었어. 몸에 좋은 걸로만 먹었지. 대부분 여기서 안심하십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새벽에 발가락이 깨질 듯이 아프고 발등이 벌겋게 붓습니다. 혹은 무릎이 뜨겁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워집니다. 더 무서운 경우는 통증이 지나간 것 같은데도 몸이 자꾸 붓고 소변이 평소와 달라지고 기운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쉬워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채소는 퓨린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채소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조합으로 얼마나 자주 드시느냐입니다. 그리고 통풍과 요산은 관절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장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첫째, 헷갈리는 채소 퓨린 이야기를 공포가 아니라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고, 둘째, 요산이 올라갈 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는 법을 알려드리며, 셋째, 당황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흐름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공포는 줄이고 위험한 지연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규 63세 노년 건강 닥터입니다.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고 당황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제 지인 중 한 분 이야기입니다. 60을 훌쩍 넘기고 나서부터 건강검진 수치가 하나둘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분이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날도 있고 물을 잘 안 드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기 안 좋아해. 기름진 것도 싫고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괜찮아. 그분의 냉장고에는 늘 시금치가 있었습니다. 버섯도 자주 사 두셨고 콩나물은 거의 매일 국으로 끓이셨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몸에 좋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샐러드로 자주 드셨고요. 밥은 적게, 반찬은 채소로 풍성하게.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모범적인 식단 같았습니다. 문제는 식단의 겉모습이 아니라 생활의 전체 흐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녁에 짠 반찬을 좋아하셨고 국물도 즐기셨습니다. 밤에는 물 대신 차를 마시곤 했는데 진하게 우린 차를 여러 잔 마시면서도 정작 맹물은 거의 안 드셨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도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덜 마셨습니다. 몸이 살짝 탈수 쪽으로 기울어 있는 날이 많았던 거죠. 어느 날 새벽 발가락이 갑자기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깼습니다. 누가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발이 붓고 뜨거웠고 이불이 스치기만 해도 못 견딜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쥐가 났나 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자 통증이 더 심해졌고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그냥 조금 쉬면 낫겠지. 병원 가면 또 검사하고 돈 들고 귀찮아. 며칠 참아보자. 하지만 통풍 발작이든 요산 문제든 그 뒤에
신장 부담이 함께 걸려 있든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분은 결국 가족의 권유로 진료를 받으러 갔고 의료진이 물었습니다. 최근에 식사 어떠셨어요? 물은 얼마나 드셨어요? 소변은 평소랑 같았나요? 그 질문에서 이미 방향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채소를 탓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채소니까 안전하다라는 믿음 하나가 어떤 분들에게는 경고등을 늦게 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꺼내 드릴 겁니다. 그 한 가지는 통풍이든 요산이든 신장이든 공통으로 생사를 갈라놓을 수 있는 습관입니다. 우선 퓨린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퓨린은 우리 몸과 음식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재료 같은 겁니다. 이 재료가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결과물이 생깁니다. 요산은 적당량이면 큰 문제가 없지만 몸에서 배출이 잘 안 되거나 생산이 너무 많아지면 혈액 속에 쌓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배출입니다. 요산은 주로 신장을 통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신장이 지쳐 있거나 물이 부족하거나 어떤 약물이나 질환 때문에 배출이 떨어지면 요산이 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산이 높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통증이 바로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관절에 결정이 생기고 몸이 그걸 이물질로 인식해서 강한 염증 반응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통풍 발작입니다. 그렇다면 퓨린이 많은 음식은 다 나쁜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퓨린 함량표만 보고 공포에 빠지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특히 채소는 퓨린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통풍 위험을 크게 올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즉, 채소는 대체로 건강한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문제는 대개 과한 양, 반복 섭취, 탈수, 술, 단 음료, 과식, 체중 변화, 신장 기능 같은 것들과 결합될 때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포가 아니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채소를 먹으면 무조건 통풍이 온다.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 단순하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분들은 특정 채소를 큰 그릇으로 자주 드시면서 다른 위험 요인까지 겹쳐 요산 관리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요산 수치가 이미 높은 분, 과거에 통풍 발작이 있었던 분, 수분 섭취가 부족한 분, 음주가 잦은 분은 채소도 무조건 마음껏이라는 생각을 조금 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6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두 우리가 흔히 건강식으로 부르는 식탁에 자주 오르는 것들입니다. 시금치. 시금치는 영양이 풍부하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시금치를 데친 뒤에도 큰 접시로 자주 드십니다. 문제는 시금치 자체만이 아니라 그 시금치를 먹는 패턴이
짠 반찬, 국물, 물 부족과 함께 붓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를 나물로 무치면서 간이 세지고 밥은 줄이면서 나물 양이 늘어나는 식으로요. 이때는 하루 전체 요산 부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금치는 드시되 한 번에 과하게 그리고 연속으로 몰아드시는 습관은 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도 인기 있는 건강식 재료입니다. 특히 샐러드로 먹으면 가볍게 느껴져서 양이 늘기 쉽습니다. 게다가 샐러드에는 드레싱이 들어가고 짭짤하거나 달콤한 소스가 함께 오기도 합니다. 이 조합이 어떤 분들에게는 요산 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문제라기보다 가볍게 먹었다는 착각 속에서 전체 섭취량과 조합이 흐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버섯류. 버섯은 칼로리가 낮고 식감이 좋아서 고기 대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버섯 전골, 버섯 볶음, 버섯 샤브처럼 한 끼의 버섯을 크게 한 냄비로 드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국물까지 짭짤하게 먹고 물은 적게 마시면 몸이 농축되는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요산은 농축된 상태에서 더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버섯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버섯을 메인으로 크게 먹는 날에는 수분과 염분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콜리플라워. 콜리플라워는 요즘 밥 대용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체중을 빨리 빼려고 끼니를 확 줄이거나 저녁을 거의 채소만으로 때우는 식으로 가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통풍 발작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격한 체중 변화나 무리한 식사 제한은 요산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두콩, 그리고 콩류가 들어간 채소 반찬. 완두콩은 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샐러드 토핑으로도 들어갑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한꺼번에 많이 먹는 날이 반복되면 특히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적당량 그리고 분산입니다. 하루에 단백질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여러 끼에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 숙주 같은 새싹류, 콩나물국은 가볍게 느껴져서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거기에 국물까지 넉넉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입맛이 없을 때 씹기 편하니까 더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콩나물국은 간이 세지기 쉽고 국물 섭취가 늘면 나트륨이 올라가고 몸이 붓고 신장이 이미 지친 분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콩나물이 죄가 아니라 가볍다는 이유로 반복 섭취하면서 물은 줄고 국물은 늘어나는 패턴이 함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뭘 먹어야 하죠? 채소도 조심, 고기도 조심이면 남는 게 없는데요. 그래서 다음 파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금지 리스트가 아니라 조절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통풍은 관절의 통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산은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물질이고 그 요산을 정리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신장입니다. 그래서 통풍을 관절 문제로만 생각하면 신장의 경고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신장이 힘들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산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로 붓기, 피로, 혈압 변화, 소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들이 나이 들어서 그렇다로 쉽게 묻힌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전보다 소변량이 줄었는데도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하고 넘기는 경우, 발목이나 손가락이 자주 붓는데 짱구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냥 노화라고만 생각하는 경우, 물론 노화로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신장이나 대사 문제의 힌트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층에서는 여러 질환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가 함께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 요산이 높아지면 관절 통증이 신호탄익제염이 되고 그 뒤에 신장이 더 지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증이 사라졌다고 끝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통풍 발작은 지나갔는데 요산이 계속 높거나 신장이 계속 부담을 받는다면 다음 발작은 더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프고 끝이 아니라 왜 그때 왔는지를 생활 속에서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자주 나오는 실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공포가 아니라 안전한 선택입니다. 먼저 가장 흔한 실수는 고기만 줄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고기를 줄이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줄인 자리에서 국물, 젓갈, 장아찌, 짠 반찬이 늘고 물은 줄고 밤에 간식이 늘면 요산과 신장은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고기만 빼고 전체 흐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실수는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입니다. 시금치나 버섯 같은 채소를 한 끼에 큰 그릇으로 먹고 그걸 연속으로 며칠 반복하면 개인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요산이 높거나 신장이 약한 분은 많이보다 꾸준히 적당히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는 물을 덜 마시는 습관입니다. 요산은 배출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탈수 쪽으로 기울면 소변이 농축되고 그 안에서 요산 결정이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 난방으로 건조한 겨울, 그리고 설사나 구토가 있었던 날은 몸이 쉽게 마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평소보다 더 의식적으로 수분을 챙겨야 합니다. 단, 신부전이나 신장질환 등으로 수분 제한을 받는 분은 반드시 의료진 지시에 따라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실수는 급하게 살을 빼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확 줄이는 다이어트, 끼니를 거르는 습관, 혹은 단백질을 한쪽으로 몰아먹는 방식은 요산 관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풍 병력이 있는 분은 체중 관리는 필요하지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서서히, 꾸준히, 무리하지 않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보이는 실수는 아파도 참기입니다. 통풍 발작이든 신장 쪽 신호든 노년층에서 갑작스러운 통증과 붓기, 소변 변화는 그 자체로 평가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가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안심 포인트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채소가 무서워서 채소를 끊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소는 건강한 식단의 중심입니다. 다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어떤 종류를 어느 정도로 먹을지 조절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우선 기준은 하루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아스파라거스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의 수분, 염분, 단 음료, 술, 과식, 야식, 그리고 활동량까지 합친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었나 보다 오늘 내 몸이 얼마나 마르고 얼마나 짜고 얼마나 몰아먹었나를 보자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연속 섭취를 끊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연속으로 몰아먹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나 버섯 같은 채소를 몸에 좋으니까 하며 며칠 연달아 크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중간에 다른 채소로 바꾸어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잎채소도 종류가 많고 색깔이 다르면 영양도 다릅니다. 한 가지를 집중하기보다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게 안전합니다. 이어서 국물과 간 기준이 필요합니다. 콩나물국이든 버섯 전골이든 국물이 시원하고 먹기 편하니까 어르신들은 국물 섭취가 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국물은 염분이 올라가고 몸이 붓고 혈압과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물을 많이 먹는 날은 다음 날 붓기와 몸무게 변화를 체크해 보시면 내 몸의 반응이 꽤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단 음료와 간식을 점검해야 합니다. 요산 관리는 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 많은 음료, 달콤한 간식이 반복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갈증이 날 때 단 음료로 해결하면 수분이 채워지는 듯하지만 몸의 대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본은 물러 입이 심심할 때는 과일도 양을 정해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단백질의 배치입니다. 고기를 줄이면서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는 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끼에 콩, 두부, 버섯을 한꺼번에 크게 몰아넣으면 개인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고르게 배치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다고 들으신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내게 맞는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채소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몸의 상태와 먹는 방식을 조절하면 훨씬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오픈 루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돈도 안 들고 약도 아니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마지막에 그 기록을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금치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은 점심에 시금치나물, 저녁에 버섯볶음, 그리고 밤에 라면 국물까지 드셨습니다. 물은 하루 종일 거의 안 드셨고 밤에만 차를 2잔 드셨습니다. 그 다음 날 발가락이 붓고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이 경우는 시금치 하나가 문제라기보다 탈수, 염분, 과식,
국물 섭취가 한꺼번에 겹친 패턴이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분은 시금치를 먹더라도 양을 소량으로, 그리고 다른 채소와 섞어 드셨습니다. 국물은 최소로, 물은 꾸준히, 저녁에는 과식하지 않고 일찍 마무리했습니다. 이분은 시금치를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같은 음식이지만 하루 전체 흐름이 달랐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요산이 높게 나와서 고기를 거의 끊었습니다. 그 대신 버섯전골, 콩나물국, 나물 반찬으로만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가벼운 듯 했지만 며칠 지나니 기운이 떨어지고 다리가 붓고 밤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국물과 염분이 늘었고 단백질이 부족해 근육이 줄어들고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지면서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건 금지가 아니라 균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요산과 통풍, 신장 관리는 무엇을 완전히 끊어라 보다 어떻게 균형을 잡아라가 더 현실적이고 안전합니다. 이제 보호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금치, 버섯, 아스파라거스는 아예 끊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아예가 정답이 아닙니다. 다만 통풍 발작이 작거나 요산이 높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의료진과 상의하면서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발작이 있었던 직후에는 몸이 예민할 수 있으니 과하게 몰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가 통풍을 직접 일으키나요? 채소의 퓨린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곧바로 통풍 위험을 크게 올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정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고 탈수, 음주, 과식, 약물, 신장 기능 같은 요인이 같이 있으면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산이 높으면 무조건 통풍이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산이 높아도 증상이 없는 분도 있고 반대로 요산이 아주 높지 않아도 발작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하나로 결론 내리기보다 증상과 병력, 신장 상태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이 붓고 아픈데 기다려도 되나요? 갑자기 붓고 뜨겁고 통증이 심하면 통풍뿐 아니라 다른 염증성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열이 나거나 전신 상태가 나빠지거나 걷기 어려울 정도라면 지체하지 말고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다리다 좋아지면 다행이 아니라 나빠지기 전에 확인이 노년 건강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소변이 거품이 많아졌는데 괜찮나요? 거품은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지만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과 함께라면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붓기, 피로, 혈압 상승, 소변량 변화가 동반되면 신장 쪽 평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이 물을 너무 안 드세요. 억지로라도 많이 마시게 해야 하나요? 수분은 중요하지만 무조건 많이가 정답은 아닙니다. 심장이나 신장 상태에 따라 제한이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다만 거의 안 마신다는 상태는 대부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의료진에게 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기준을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나눠서 자주 마시게 돕는 것이 안전합니다. 술은 정말 안 되나요?
술은 통풍과 요산 관리에서 자주 문제를 키우는 요인으로 언급됩니다. 특히 빈도와 양이 늘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 금주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가 안전한지는 개인의 상태와 약물, 병력에 따라 달라지니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한번 통풍이 왔던 사람은 평생 재발하나요?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생활 습관, 체중, 수분, 식단, 그리고 필요시 치료 계획을 의료진과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들을 관통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금지보다 내 몸을 이해하는 기준이 먼저입니다. 여기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층에서 다음 신호들은 기다려보자가 아니라 즉시 의료기관 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극심한 옆구리 통증이 생겼는데, 식은땀이 나고 구역질이 동반될 때, 특히 통증이 파도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도 강도가 심하면 신장이나 요로 쪽 문제 가능성을 포함해 평가가 필요합니다.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하루 동안 거의 나오지 않을 때, 이건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탈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소변에 피가 보이거나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함께 어지러움이나 약한 의식 변화가 있을 때, 이 또한 즉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발이 붓는 정도가 갑자기 심해지고 숨이 차거나 누우면 호흡이 불편해질 때, 신장뿐 아니라 심장, 폐 쪽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운전하지 마시고 응급도움을 요청하세요. 관절 통증이 심하면서 열이 나고 몸살처럼 전신 상태가 나빠질 때, 통풍 발작과 비슷해 보여도 감염성 관절염 같은 다른 응급 상황이 섞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열이 동반되면 더 빨리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토나 설사가 계속되며 물도 못 마시고 기운이 빠질 때, 이때는 탈수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고 신장과 요산 문제도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참지 마시고 빨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게 멍해 보인다, 말이 느려졌다, 갑자기 힘이 빠진다 같은 변화가 있다면 그 자체로 응급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풍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년층은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끌고 올 수 있고 증상도 전형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증이든 소변이든 붓기든 갑작스럽고 심하고 전신 상태가 나빠지는 변화라면 지체하지 말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세요. 그리고 이동이 어렵거나 숨이 차거나 의식이 흐리면 즉시 구급차를 부르세요. 이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지속 가능한 안전이 목표입니다. 우선 식탁을 하루 단위로 보세요. 오늘 점심에 버섯을 많이 드셨다면 저녁에는 다른 채소로 분산합니다. 오늘 국물을 많이 드셨다면 내일은 국물 양을 줄입니다. 이렇게 균형추를 하루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어서 연속을 끊어주세요. 시금치가 몸에 좋다고 해서 사흘 연속 큰 접시로 드시는 것보다 시금치, 배추류, 양배추류, 오이, 토마토
당근 같은 여러 채소를 돌려가며 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물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 조금씩이 더 현실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식사 사이에 한 번, 외출 후에 한 번, 잠들기 전 너무 늦지 않게 한 번.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수분 제한을 받는 분은 반드시 의료진 기준을 따르세요. 또한 국물의 함정을 기억하세요. 콩나물국, 버섯전골, 매운탕처럼 시원한 국물은 어르신에게 정말 먹기 편합니다. 하지만 국물은 쉽게 양이 늘고 염분도 늘 수 있습니다. 건더기 중심으로 국물은 맛만 보는 정도로 조절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꼭 해보실 것. 식사와 증상을 간단히 기록해보세요. 어렵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에 버섯전골, 국물 많이 물 적음, 다음날 발가락 뻐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내 몸이 어떤 패턴에서 흔들리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맞춤 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 불안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준을 알면 공포가 줄어듭니다. 무엇을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공포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고 위험한 지연을 줄이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약속드린 그 정리입니다. 통풍이든 요산이든 신장이든 가장 위험한 건 시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시간을 기록하고 붓기와 소변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를 기록하고 전신 상태가 나빠지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흐름이 생명을 지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동안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은데 남편이 요즘 발가락을 자주 만지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노년 건강은 정보 하나가 결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응급 신호가 의심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소변이 거의 안 나오거나 갑작스러운 심한 통증과 열이 동반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가족의 늦지 않은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한동규 노년건강 닥터였습니다.